비를 피하기 위해 함께 모텔로 들어온 문강태와 고문영. 이때 모텔의 이름을 보면 베이츠 모텔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베이츠 모텔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의 배경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이 드라마의 제목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점에 기인한 숨겨진 재미 요소입니다. 제법인데? 모텔까지 왔겠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억누르는 문강태의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고문영. 나 좋아해? 이때 베이츠 모텔의 벽면을 보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절벽 끝에 아슬아슬 서 있는 여자와 남성이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모텔에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이 그림 속 두 남녀처럼 거사를 치르겠구나 싶은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벼랑 끝에 선 듯 언제나 위태로운 여자 고문영이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남성의 욕구가 여성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게 된다인데, 이는 문강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고문영에게 자신의 욕구를 모두 표현하게 된다면 도리어 고문영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닥쳐 이 고라 이 새끼야!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가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인공 고문영의 엄마 도희재 역시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의 도희재의 설명을 보면 도희재는 딸 고문영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무려 인생의 전부인 양 보듬고 사랑했다고 나오죠. 하지만 현재 5화까지 나온 도희재의 딸 고문영 사랑은 꽤나 뒤틀린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철저히 혼자인 삶을 만들어주었고 마녀로 키운 것은 분명 뒤틀린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뒤틀린 사랑인 것이지, 반사회적 인격 성향으로 평생을 살면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따돌림, 고통을 받아온 엄마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했던 참 사랑이었을 겁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도 있듯이 저는 고문영이 만들어진 사이코라고 생각합니다. 5화의 후반부, 과거 회상 중 꽃을 들고 자신을 찾아온 어린 강태를 보고 어린 고문영은 그가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다가 그를 만나러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엄마를 만나죠. 이때 나레이션이 라푼젤과 라푼젤을 구하는 왕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아마 이때 엄마는 3화에서 나왔던 이 대사를 말했을 것 같네요. 왕자의 키스. 그가 공주의 저주를 풀어줄 순 있겠지. 그치만 너무 기대하진 마. 왜냐면 내가 그 왕자를 죽일 거니까. 그런 엄마를 보고 난 고문영은 다시 차갑게 문강태를 대합니다. 꺼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문강태는 고문영의 감정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는 텅 빈 깡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고문영은 처음부터 감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감정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이 당시의 고문영은 엄마의 교육으로 남들 앞에서 감정을 감추는 연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교육을 통해 고문영은 만들어진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죠. 자신과 닮은 딸의 삶이 자신의 삶처럼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뒤틀린 참사랑이 만든 비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코패스로 평생을 살아온 고문영. 그녀의 대답은 역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 표정이 어때? 잘생겼어. 그거 말고 표정 안에 담긴 상대의 기분, 감정, 컨디션. 관심 없어. 감정은 없고 식욕만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원한 건 먹이였을까? 누군가의 온기였을까? 온기. 그 아이가 원한 건 이런 거지. 아니야. 먹이가 다야. 좀비 따위한테 감정이 어딨어. 그리고 자신이 쓴 좀비 아이의 내용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라 쏴붙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고문영이 습관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대해 얘기하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학습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비 아이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의 동화인데, 그 작가라는 사람이 이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답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말이 있죠. 좀비 아이의 내용은 엄마의 뒤틀린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남들과 다른 좀비라 생각해 그를 뒤틀린 사랑으로 키웠고, 사실은 아이가 원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엄마의 따뜻함이었다는 내용. 엄마의 뒤틀린 사랑을 받고 자란 고문영의 상황과 같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의 내용이 고문영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듯이 좀비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비 아이에게 엄마의 온기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소리치는 고문영은 문강태가 없을 때 홀로 뺨을 어루만지며 문강태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저의 지난 영상의 주된 내용은 사실 제일 정상인 것 같은 문강태가 사실은 정상이 아닌 상태고 비정상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어린아이라는 것인데요. 누가 누굴 동정해? 위선자. 마찬가지로 뒤틀린 엄마의 사랑에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릴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강태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정상인입니다. 자기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정상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죠. 그 역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영원히 받지 못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끝까지 착한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아이 강태의 위선입니다. 우리 형은 내 얼굴을 항상 보고 있어. 표정을 관찰해서 내 기분을 파악해. 죽도록 괴로워도 내가 억지로 웃어만 주면 형은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하다고 믿어. 가짜여도 상관없어. 위선자. 이렇듯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만들어진 사이코 문영과 만들어진 정상인 문강태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5화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꼭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 그러네. 철천지 원수. 만나설 안 돼. 악연. 인연이지 운명이고. 이 둘은 어린 시절 서로 좋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둘은 다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죠. 운명이 별건가? 이런 게 운명이지. 고문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운명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통제하며 마녀로 키웠던 엄마 도희제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 도희제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가 누구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마녀로 키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 엄마가 막았던 문강태에 대한 고문영의 감정을 그리고 욕망을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이러니. 고문영은 문강태를 원하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마치 문강태를 만나러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이코즈만 괜찮아 1화의 고문영과 5화의 고문영을 보면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1화 첫 등장 당시의 고문영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스타일로 꽤 무게감 있고 어두운 면이 강한 캐릭터였는데 문강태를 따라다니면서 고문영은 무게와 어두운 면을 많이 덜어내고 마치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하며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세고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고문영 역시 트라우마를 마주하여 극복하지 못하고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고문영은 문강태와 함께하면서 진짜 고문영다운 고문영의 모습을 보여주게끔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문강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재수와 고문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강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요새 자꾸 까먹는다. 뭘? 상처도 나비도 심지어 형까지 다 잊어버릴 때 가끔 있어. 문강태는 고문영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었던 거죠. 문강태 역시 고문영을 통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연기를 하는 삶으로부터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겁니다. 나 그냥 너랑 놀까? 이 둘의 어린 시절 첫 번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른이 되어 만나게 된 둘. 욕망에 솔직한 고문영은 무서울 정도로 문강태에게 대시합니다. 마치 이런 고문영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그때와는 다를 거야. 너를 위해 나도 변할 거고. 단지 그 변화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몹시 달라서 바로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런데 솔직히 야, 내가 이만큼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솔직해져봐 이 위선자야. 너도 나 좋아하잖아. 왜 좋아하는데 욕망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해? 이에 대한 문강태의 태도는 애써 외면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5화의 마지막 장면 대화를 보면 사실 문강태는 고문영이 어린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바로 그 아이가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죠. 문강태가 고문영이 그 아이가 맞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는 바로 문강태가 고문영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고수해온 자신의 삶,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아픈 형을 끝까지 책임지는 착한 아이로 언제까지나 남기 위한 노력을 모두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을 억압해온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버린다면 그때는 그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는 채워지지 않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착한 아이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문강태는 고문영이 자신의 추억 속 그 아이란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자신이 엄마의 말대로 착한 아이일 수 있게 하는 형을 고문형은 건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문강태는 고문형을 모른 척 가만히 둘 수는 없게 된 것이죠. 너 설마 알고 있었어? 갈게, 기다려. 문강태 역시 고문형이 자신이 좋아했던 그 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인정했고, 이는 이들의 관계 진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5화 마지막 장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게 하는 연출. 역시나 이 둘은 운명적 사랑이란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설정을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지만 두 가문은 철천지 원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문강태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 두 사람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게 되지만 그때쯤 두 사람의 가족이 원수지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한 차례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문강태의 엄마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고문형의 엄마는 유명 범죄 소설 작가로 여러 정황상 본인 스스로가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아마 문강태 엄마의 죽음에 고문형의 엄마 도의지가 깊은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 두 집안이 원수관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큰 고비를 맞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클림트의 키스가 암시하는 문강태가 욕망에 솔직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맞게 되는 고문형의 위기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매화 방영될 때마다 욕설, 성적인 표현, 담배 등이 그대로 작품에 나와 말이 많습니다.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였다면 이런 표현들이 수정될 법도 한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꿋꿋하게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한 감정 표현과 욕망의 표출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작품이 말하고 싶은 바가 싶은 바인 만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문형처럼요. 자, 저의 사이코즈만 괜찮아 5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거나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